거의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요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라고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금 펀드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한테 여성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성이사진 확대를 요구하는 자산운용사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30%라는 목표를 정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이사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성다양성, 젠더 다이버시티 목표를 정하고 이거에 대한 진척 상황을 공개하라. 그리고 성다양성이 말하자면 이사진 내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이사 추천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지닐 것을 권유한 방침을 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 74개국의 전체 상장 기업의 한 1.5%인 9,202개의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10,000개 가까운 기업들한테 이 방침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상당한 IT 기업들의 경우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다 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이제 흔히 줄여가지고 NBIM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 노르웨이 자체가 여성이사 비율이 정말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특히 G7 국가들의 경우는 이사들 중에 여성 비율이 무려 26%인데 여기는 불과 26%라고 해요. 근데 유럽의 규제 기준은 한 30에서 40%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르웨이가 2003년에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75개 회사를 포함해서 거의 500대 대기업의 이사회 비율을 40%까지 올리도록 요구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한 첫 번째 국가예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앞으로 다가오는 주총 시즌에 이사회에서 여성이 2명 이상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사 선임, 재선에 반대표를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투자 책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이사회에 여성이 하나도 없는 곳의 비율이 한 17%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선진국에서 어떤 여성 대표성이 낮은 기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후보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영국 자동차 회사 에스턴 마틴이라고, 그리고 미국의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중고차 전문 온라인 경매회사 코파트가 포함될 거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여기가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도미노 피자는 그 이후에 여성 이사진 2명을 임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젠더 다이버시티, 성별 다양성만 문제냐, 인종이나 연령 다양성까지는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일단은 성별 다양성이 전 세계 인구 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표를 정한 거고, 연령이나 인종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성별 다양성 문제는 최근 이제 선진국에서 거의 자산운용사에서 하나의 룰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3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죠. State Street Global Advice, 줄여서 SSGA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성 이사를 채용하지 않은 토픽스 500 기업에 대해서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죠, ISS. 여기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할 때 자기들이 주총 시즌에서 대리 투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투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 이사진 비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또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홀딩스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639조 원 정도를 또 운영하는 큰 규모의 회사인데, 여기 특히 일본 기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스크린 홀딩스, 제과업체 모리나가 앵코, 여기 대주주라고 하기도 하고, NTT라든지 후지스, 닌텐도 지분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여성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에 대해서 이사진 선임할 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본 기업들이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죠, 리걸 앤 제너럴, 여기도 LGIM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도 이사회에서 여성이 없는 기업들 대상으로 반대 표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앞으로
상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사회 다양성 충족해야 되는데 뭐 여성 그리고 여기는 아예 소수자 인종까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독일의 경우는 아예 법안으로 상장기업 이사진에 최소 1명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3명 이상의 이사회를 둔 상장 기업에 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법안에 지금 현재 여성 이사가 없이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전체 7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여성 이사가 없어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독일이나 뭐 유럽의 경우는 여성 이사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법안까지 통과되는 걸 보면 좀 놀라운데요. 독일이 상장기업 이사회 안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35.6%예요. 아이슬란드가 얼마냐면 45.9%, 거의 절반에 해당돼요. 프랑스도 45.2%, 노르웨이 40%, 스웨덴 37.5%, 거의 30-40%가 넘어요.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낮고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남성 위주인 경우는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한 3.3% 정도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아요. 8.4%, 칠레 8.5%, 멕시코 8.1%. 거의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22년이 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들의 경우는 여성이사 1명을 꼭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 한 155개 중에서 현재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는 여성 이사를 위한 교육과정까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도 여성 이사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저기서 인력을 찾아다니는 새로운 현상도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군 가산점 문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찬반 논란이 거셌듯이 성별 쿼터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지키려는 자와 깨려는 자 사이에서 논쟁이 심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뭐 여성 이사만 갖춰지면, 성별 다양성이 갖춰지면 사회이사 자체의 의사결정의 다양성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반론이 또 한쪽에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고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성을, 우리 인구 구조조차 반영하지 않는 단일한 이사회 안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성을 갖추는 어떤 구조 자체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과 논쟁이 숨어있는, 사실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성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이사진 안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지, 또 조직 안에 여성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여성 친화적인 이제 기업 문화로 바뀌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